자, 새누리당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중질환이죠. 분당 직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주류를 놓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이정현 대표의 고강도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일단 김무성 대표 모습 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를 방문했는데요. 이랬군요. 자, 준비한 거 영상 보시겠습니다. 당신 여기라고 와! 새누리당 의원이 여기 와라 와! 나 이거 안 나가! 김무성이 여기 어디라고 와! 너희가 교수라는 게 학교의 어른들이라는 게 김무성 인자이를 초대해가지고 지금 이게 뭔지 하냐고요!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20명의 새누리당을 네, 저희들이 이제 20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일단 학생들이 마음이 분하고 원통한 건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저런 장면, 글쎄요. 이제 사실 이제 TK 지역에서도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서는 거의 뭐 0%, 1%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건 좀 당연하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상도 말이 우리 네. 보면은 일반적인 서울 말하고 달리 네. 좀 그 존칭어가 좀 없더라고요. 제가 네. 예전에도 친구를 봐서 대학 때 다닐 때 보면은 네. 그 누나한테도 저는 누나한테 약간 존칭해서 쓰는데 누비야 어디 갔다 왔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완전 반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상도 말이 좀 저런 게 있다 하는 거를 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네. 교수님한테 너희가 교수라 너희가 교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이건 완전 막말이죠. 그리고 네. 적어도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대학생들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이제 물론 자기의 표현을 존칭어를 굳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적인 평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 표현이 보다 더 잘 받아들여지고 상대한테도 잘 전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정대, 네. 대구 고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정대 국장이 외국어를 좀 잘못 배워가지고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그렇게 반말 비슷하게 쓰는 건 친할 때 쓰는 겁니다. 친할 그러니까, 때 예. 그렇게 이제 친근감을 좀 반말투로 표현하는 거지. 네. 뭐 경상북도가 안동도 있고 한데 양반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들한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마음이 네.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 아닙니까? 네. 새누리당의 일원으로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견제 세력 역할을 전혀 못하고 네. 거의 뭐 앞잡이 노릇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네. 지금 와서 박 대통령 비판하고 경북대에 나타난 거 네. 우리는 당신도 공범인데 네. 같은 집권당으로서 거기다 반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것은 네. 강력한 반감의 반말 쓰는 건 표현이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저 학생들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불러가지고 따질 거 따지고 당신들이 왜 김무성 대표가 예전에 집권당의 대표였잖냐. 네. 그때 왜 이런 걸 미리 발견 못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나쁜 길로 가도록 방치했냐. 네. 이런 걸 따질 수 있는 게 이게 대학이라는 게 지성의 전당인데 네. 그게 학생이 저렇게 하는 것은 마치 그냥 뭐 일반 폭력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하는 거. 자기들이 물론 분노를 표출하는데 이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사람의 품위가 나타나는 거는 분노했을 때 그리고 가장 슬플 때 기쁠 때 그 품위가 나타나거든요. 분노한다고 자기 품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저렇게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잠시 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대표들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한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다 표현을 잘 못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움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김무성 대표가 바로 받아가긴 좀 어렵겠죠. 고개를 숙이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총학생회 대표들께서 밖에서 부르짖는 말 그대로 저도 이 최순실 사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막지 못한 공범 중에 한 사람이라고 깊이 자성하면서 죄인된 심정으로 대학생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깊은 고민을 한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용환 차장. 예. 이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 독대 못했고 얘기도 잘 못했고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표시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성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경북대에서의 김무성 대표의 강연은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힘들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들으신 것처럼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한 사람으로서 사죄한다. 깊이
자성하면서 매일매일 사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후보였을 때 선대 본부장을 맡았었고요. 물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과 멀어지긴 했지만 김무성 전 대표 항상 언론에는 친박 좌장이라고 표현돼 왔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김무성 전 대표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 김무성 전 대표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아마 어제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거에서 제가 공감을 하면서요. 사실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저도 공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범은 아니고요. 만약 공범이면 검찰에 불려가야 되고 네. 방주범도 불려가야 된다. 저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방관자 내지 알고 있었다면 방관자죠. 모르고 있었다면 자기도 속은 거고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누리당 내부의 친박 대표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김무성 대표는 목소리를 축 낮추고 국민들 앞에 머리를 낮추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만 이정현 대표는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어떤 말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거슬러 올라가자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포함한 삼김 정치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 행태와 사고와 목표에 그대로 몸에 익숙해 있고 핏속까지 그 행태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오염된 그분들로부터 배운 또 다른 사람들이 개혁과 쇄신을 얘기하는 한은 도로 삼김 정치로 회귀하는 것 이상의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비판한 사람들은 모두 삼김 정치에 오염된 사람들의 후계자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발언이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비박계 대선 주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지지율 다 모아봐야 10%도 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오늘은 또 삼김 시대를 거론을 하면서 삼김 시대를 거론하며 이들에게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 쇄신을 이야기한들 무슨 이게 합당성이 있겠느냐, 도로 구태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삼김 시대를 거론을 했습니다. 소위 아시는 것처럼 삼김 시대 하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세 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정현 대표가 오늘 삼김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삼김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무성 전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스승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YS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지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마도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또 정치권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마음속에 두고 오늘 삼김 시대를 이정현 대표가 작심한 듯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정현 대표가 저런 말로 지금 비난할 수 있을지 저는 이번 그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차라리 삼김 시대는 저 정도는 아니었다. 삼김 시대 오히려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삼김이 어떤 그 딱 틀을 잡고 그다음 누구를 갖다가 사람을 판단할 줄 알고 이런 정치를 했지 이렇게 한 사람한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휘둘리는 정치를 하는 지금 세태보다는 삼김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모아서 오라고 하면은 대부분 중진들 거의 안 오잖아요. 회의에. 한 사람 온 적도 있었고 오늘도 21명의 중진 중에 7명뿐이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지금 비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 유력인들이거든요. 중진들이고. 그런데 오히려 19대, 20대에 공천을 받아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그런 초선 재선 의원들은 대부분이 친박 계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친박이 대부분 비박들한테 중진 의원들로부터는 매우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중진과 초재선으로 나눠가지고 초재선으로 물갈이해야 된다 하면은 친박이 많아지고 상당히 세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 싸움의 틀을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건 이정현 대표의 사퇴냐 아니냐를 놓고 이렇게 단식 농수 계속 이어지는데 뭐 새누리당 갈 길이 없습니다.
예, 지금 요 왼쪽에 보시는 분들 이정현 사퇴라고 단식 4일째죠. 저기 오른쪽에 이제 이준석 그 당협위원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 4사람이 그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새로 단식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정현을 수호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단식을 돌입하셨는데 네. 이용원 씨라고 하고 새누리당 중앙 청년위원장이랍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중앙당의 당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4명의 원외 당협위원장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인 것인데 중앙당 청년위원장이 단식을 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임명권자인 당대표, 이정현 대표의 지시가 없이는 저렇게 하기 힘들 건 아니겠냐, 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집권 여당이 내부적으로는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글쎄요, 뭐 이정현 대표 본인은 대통령을 위해서 단식을 하시고 또 청년위원장은 본인을 위해서 또 단식을 하는 참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안타깝습니다.